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현금화한 이 현금들을 좋은 종목으로 잘 심어놓는 그런 수학의 농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종목들은 잘 선별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좋은 종목들로 시청자분들께 좀 희망과 선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정밀화학, 다음 유일에너테크, R서포트, YM텍, SV인베스트먼트 이렇게 5가지를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SD바이오센서, S오일, BGF 리테일, 농심, 덕산, 테코피아 이렇게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하고 엄선해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슬이 전문가님부터. 네, 일단 롯데정밀화학이고요. 네. 지금 워낙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조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중을 좀 낮춰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사의 경우는 이제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화학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PBR이 지금 1배 미만으로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사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이제 에너지와 또 곡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해지가 좀 가능한 구조라는 것인데요. 네. 최근 이제 천연가스 강세가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체 발전원이 이제 유가 강세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석탄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비료 부족에 따라서 이제 곡물가 강세도 같이 좀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곡물가 강세와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 디젤에 대한 생산세 감소세가 좀 뚜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오 디젤의 어떤 부산물인 또 글리세린의 생산이 좀 급감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H 생산의 50% 정도가 이제 글리세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량이 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동사는 반대로 이제 프로필렌을 기반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글리세린 생산 감소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 수혜가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은 작게 하는 걸로 들어가시는 걸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이요. 네, SD바이오센서. SD바이오센서요. 네, 사실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휴마시스라든지 대규모 수주가 나오는 진단키트 종목분들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확진자가 또 더 늘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발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자가진단에 대한 이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뉴스에서는 이미 뭐 자가진단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은 수요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자가적으로 검사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PCR 검사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1월에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이제 공급 계약을 좀 수주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 초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기업이 잉여금을 모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됐을 때 아직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D바이오 센서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진단 키트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그중에서도 SD바이오 센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유일에너테크고요. 유일에너테크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이제 노칭기라든지 이제 스태킹 장비를 주로 납품하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협력 장비사로서 꾸준하게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기에는 아무래도 또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그동안 이제 눌려왔던 이런 장비사들의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사실 이제 노칭기와 이런 장비 쪽만 했을 때도 꾸준하게 사업 성장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2차 전지 장비만으로 성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사업에 좀 진출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동사도 이제 그 중에서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제형택이라는 이제 리사이클링 업체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폐배터리와 또 양극재 스크랩에 대한 어떤 급증으로 인해서 이제 전방 업체의 납품 요청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이제 동사의 어떠한 성장이 또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2차 전지 장비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각자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일에너테크의 경우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특히 이제 소재 쪽으로 조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타사 대비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사실 2020년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올해부터는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조지아 쪽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서 수주도 그 이전으로 훨씬 더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일에너테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앞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S-OIL입니다. S-OIL이요. 네, 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있는데 올랐습니다. 뭐 한국 석유나 뭐 일부 종목군들 뭐 GSE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는데 좀 대형주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란으로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좀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펙에서도 이런 뭐 공급에 대한 뭐 제한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최근에 드론의 공격에 따른 이런 좀 우려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우려로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가 활성화가 되게 됐을 때 이제 원유도 굉장히 좀 많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의 원유에서 이제 추출된 이제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수요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에 대한 문제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150 배럴당 이상도 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뭐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거나 유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S-OIL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IL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 4개 정도 해드렸는데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약하게 출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3,45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1.39%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23,95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오늘 유럽 시장, 새벽에 유럽 시장을 제외하고는 미국도 좋지 않았고 동아시아 시장 쪽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하락이 역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의 개파락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상대적으로 또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2.37%까지 하락세가 커지면서 2,650선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860선 이탈하면서 2.68%까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다. 좀 과도하네요. 과도한 낙폭이 우리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 확인해봤고 이제 종목의 이야기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알소프트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원격 지원 서비스 전문 업체로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수혜로서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격 시장 점유율을 지금 76%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리모트 뷰 부분이 전체 매출의 이제 55%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뷰는 이제 원거리의 컴퓨터나 이제 서버를 접속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업무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이제 재택근무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봤던 부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이제 30만 개사 이상이 도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상시화가 되면서 관련 매출액들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모비즌이라는 앱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비즈는 앱을 통해서 이제 게임이나 어떤 앱을 플레이한 것을 녹화나 이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운로드 수가 지금 한 1억 이상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전 부분이 좀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부터 현재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고 2021년도 역시 이제 20년 대비해서 훨씬 더 크게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택근무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서포트까지 설명을 해주신 이슬이 전문가님.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네, 조금 보수적인 종목군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어주이면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식품이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의 증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업황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편의점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확진자 수가 많아도 그래도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화에 따른 또 이제 수혜를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식료품이나 담배 쪽에 대한 이런 매출이 굉장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튼튼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에 대한 이런 이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데 특히나 식품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F 쪽에서 이제 신선식품 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사업 자체가 좀 유지가 되는 업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로나에 대한 엄청나게 큰 패닉이 없다라는 전제하로 접근을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BGF 리테일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 네 번째 종목 할까요? 네, YM텍이고요. YM텍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그 충전기에 적용되는 이제 직류 고전압인 EV 릴레이를 이제 주력 제품으로 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EV 릴레이가 그동안 이제 수입에 굉장히 좀 많이 의존을 했었지만은 최근에 또 국산화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등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지금 확보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좀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이제 기존에 확보했던 어떤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어떤 기존 고객들을 지금 락인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만큼 이제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 쪽에 이런 선진국향 매출 비중을 이제 60%까지 늘리겠다라는 어떤 목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대용량 ESS 그리고 이제 전기버스 등 이런 산업용 EV 릴레이에서 이제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와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지금 400V 제품이 채택이 돼서 사용 중이지만은 동사는 이제 향후 전기차에 채택될 어떤 그런 800V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800V 제품의 경우에는 주행거리 향상이라든지 뭐 충전 속도가 빠르다든지 또 차체 경량화라는 어떤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800V급 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좀 꾸준히
꾸준하게 발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YM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농심입니다. 농심입니다. 네, 이것도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이제 해외적인 움직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식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원자재 가격이 워낙 좀 들썩거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 1%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20% 정도의 그런 변동이 나올 정도로 박리담회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굉장히 좀 예민한데 이번 인상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드라마가 굉장히 좀 흥행을 하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뭐 라면이라든지 뭐 짜파게티 같은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식탁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식임료의 장점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좀 먹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입점들도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 유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들의 식문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인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히트 상품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라면 업계가 이제 뭐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나면서 큰 실적이 나오기보다는 기존에 히트했었던 상품들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좀 히트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심은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슬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 네, 일단 SV 인베스트먼트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벤처기업 투자 회사이고 창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SM랩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SM랩 관련주로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SM랩이 개발한 이 하이니켈 양극재가 올해 지금 상용화를 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코스닥 시장 현재 기술 특례 상장 진행에도 예정이 있는데요. 사실 양극재는 이제 전체 배터리 가격의 또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발트 가격이 높은 편인데 이제 그 SM랩이 개발한 하이니켈 양극재는 이런 코발트 함량을 낮추고 니켈 함량을 98% 늘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다라는 장점도 있겠고요. 또 SM랩이 주목받는 이유는 하이니켈의 어떤 단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단결정형 분말 형태의 양극재 개발 기술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코팅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실적 부분에서 또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 창투자 회사로서 SM랩에 역시 투자한 기업이고요. 배당 수익률이 현재 1.3%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M랩의 실적 성장은 이제 동사의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M랩에 투자하고 있는 SV 인베스트먼트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 네,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좋습니다. 뭐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OLED랑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지 이제 전액 쪽에 좀 이벤트가 많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증설 관련된 이벤트들 그리고 OLED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CES에서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전액에 대한 이런 공장 증설에 따른 기대감이 좀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장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실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OLED 관련 덕산 테코피아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잘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 관심 종목에 잘 넣어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정답이라고 그쵸. 좀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전기차 쪽인 YM텍 오늘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에서 이런 변수나 위험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종목으로 YM텍을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SD 바이오 센서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SD바이오 센서 실적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 SD바이오 센서
YM텍 시장에서 그래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적절한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두 분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